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장난 로봇처럼 성격 파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INTJ 언니랑 같이 INTP와 INTJ의 연애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INTJ입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사귀자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살면서 사귀자라는 말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100% 나랑 사귈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어.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도 막 좋아한다고 꼭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저 사람 좋아하나 내 감정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이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기 그런 거를 많이 하느라 고백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고백은 진짜 절대 못해가지고 나는 사귀면서 고백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안 해봤지만 고백을 하려면은 진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100%다 막 그 정도까지는 느낌이 들어야지 사귀자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좀 상대가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 거의 막 사귀자고 말만 안 했지 약간 사귀는 느낌까지 가야 그제서야 사귀자는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사귀게 되면은 애정 표현은 다른 성향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연인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많이 하려고 노력하긴 해. 근데 정말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들만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나도 애정 표현 진짜 못했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후로부터 약간 노력해서 했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아이돌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약간 아이돌에 대한 외모 칭찬이나 막 그런 댓글 같은 걸 엄청 읽잖아. 주접 댓글 같은 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로 학습이 돼가지고 남친한테도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언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 사귀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애정 표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뭔가 맞춰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서 애정 표현도 이제 웬만하면 하려고 하지. 그리고 해보니까 또 나쁘진 않더라고. 사회화의 일원인 거네, 그럼 일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연애할 때 주말에 무조건 우린 하루 이상은 꼭 본다 라든지 우리는 무슨 요일에는 무조건 만난다 이렇게 픽스된 일정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남자친구를 좋아하니까 갑자기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싫지는 않지만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언제 볼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오늘 볼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편하거든. 나도 이거는 조금 비슷한 게 내가 약간 즉흥적인 편이긴 한데 상대가 나한테 즉흥적으로 하면 나도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연애할 때 만나는 날은 정해놓는 게 좀 편한 것 같고 일정을 주에 2회 언제 이렇게 좀 픽스를 해놓으면은 약간 취미생활 하거나 그럴 시간을 좀 확보하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연애하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는데 감정적으로 막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말을 하고 싶어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보통 하루를 넘기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진짜 좀 정리가 안 될 때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막 글로 써보기도 하는데 상대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의 이런 점을 건드려서 혹은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뭐 달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싸우기 싫다고 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가끔 있잖아.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좀 심하면 자기 혐오 같이 느끼기도 해.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다니 이러면서. 와 연애인데도 연애면 감정적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난 싸우는 거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결이 돼야 하는 거잖아.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데 특히 상대방이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약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될지 정리가 안 되면서 고장난 로봇처럼 과부하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시켜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회로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고 근데 그래서 말을 내가 안 하잖아. 생각을 정리하느라. 그러면 상대는 그것 때문에 왜 말 안 해? 이러면서 더 화나는 거지. 그래서 무한 반복인데 결국 약간 지쳐야 조금 해결이 되는? 마음껏 화를 낸 다음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약간 상대가 좀 감정적이 될수록 나는 오히려 감정이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인데 아 왜 저래? 하면서 약간 냉정해지고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처음에 화난 건 알겠는데 점점 화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해소를 못 시키니까 답답하고 막 그러면서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운 느낌? 근데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대화로만 하면은 그냥 대화로 잘 해결은 되는 것 같아. 상대가 하는 말이 맞으면 그냥 알았다고 한. 나도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뭔가 나도 감정적으로 화낸 상대방을 보면서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 그런 게 밖으로 다 보이나 봐, 표정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더 화가 나는 거지. 너 나 무시하냐고. 아, 그렇게 얘기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 아, 진짜? 내가 그냥 약간 왜 저렇게까지 하지?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아, 그러면 화나지. 그거에 급발진해가지고 완전 야, 그러면 나도 화나겠는데. 그래서 나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 그리고 어쨌든 뭔가 나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싶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좀 괴로운 것 같아. 그리고 막 INTJ 성격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되게 성격 파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 읽어보면. 그런 글도 많이 읽었고 평소에 막 냉정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듣다 보니까 상처를 준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아, 내가 또 그렇게 해버렸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좀 괴로워지고 내가 납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렇구나 하면서 좀 사과도 잘 하는 편이고. 나는 뭔가 막 진짜 헤어질 위기 아니고서 막 싸울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도 약간 가만히 있고 말 잘 못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막 그런 느낌. 그거 근데 좀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돼. 왜냐하면 가만히 입 꾹 닫고 있으면은 나는 얘와의 관계를 위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힘들고 노력하는데 얘는 노력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난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상대가 그 미안하다는 표현이 부족해서 근데 나는 그때 약간 회로가 고장나는 거지. 미안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 내가 한 방식이 잘못됐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막 회로가 꼬이는 거야. 근데 그 전제가 자체가 잘못된 거지. 사과를 더 하면 되는 거였어. 그냥 그 애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면 돼. 왜냐면 걔는 자기 감정이 풀리길 바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너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나는 내 감정은 내가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루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 남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나도 그렇거든. 나도 내 감정은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상대방 감정을 내가 좀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반대로 내가 화났을 때 상대방이 지금 바로 화를 풀길 바래가지고 막 되도 않는 막 사과나 그런 걸 계속하는 게 오히려 좋진 않아. 그치. 아니면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화났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 애교를 해서 풀려고 해. 맞아. 그러면은 좀 화가 나. 그치. 또 너무 애쓰면 또 애쓴다 이러면서 그냥 그만하자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다음에 헤어지자고 말하기 때문에 막상 헤어져도 후폭풍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 애초에 감정적으로 막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헤어지자는 말도 잘 안 하는 편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건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니까 되게 진지한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내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 딱 한 번 이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헤어지자고 차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되게 불쾌했어. 왜냐하면 그때 막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어. 헤어짐의 조짐이 없었고 되게 불쾌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끝난 걸 알긴 하니까 막 붙잡거나 질척거리진 않았거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선 받아들였던 것 같아. 나도 그냥 스스로 감정 잘 정리하고 헤어져도 후폭풍 같은 것도 거의 없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내가 차였을 때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왜 차였지? 이런 궁금증이 정말 더 큰 거야. 순수한 궁금증. 그래서 연애 과정에서 내가 뭔가 힌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차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일단 알았어 하고 헤어진 다음에 나 혼자서 막 엄청 고민을 해. 나도 고민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 맞아. 뭐 추측을 하긴 하거든. 이러저러해서 헤어지자고 했나? 라고 추측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고 또 교훈을 얻었지. 이런 거 좀 뭔가 싫은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도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치.